안녕하세요.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기문입니다. 최 대표님. 더워요. 너무 덥죠? 더워. 예, 올해 따라 너무 많이 덥네요. 예. 괜찮으세요? 건강은요? 예, 그래도 뭐 특별히 냉방병 안 걸리고 예. 에어컨 안 켜고 살기 때문에 저는 냉방병 걸려가지고 그러세요? 예, 감기가 좀 심하게 왔어요. 건강이 최고인데. 예. 최기문 대표님, 지난 시간에요. 픽셀과 맞춤 타겟을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의 특성과 페이스북 광고의 종류에 관해 전반적으로 훑어보았잖아요. 오늘은 그동안 많이 다루지 못한 구글 광고에 대해서 구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최 교수님, 그동안 페이스북 픽셀과 광고에 대해 많이 언급하셨는데요. 구글 광고는 무엇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예, 구글 원조입니다. 예, 원조죠. 디지털 광고의 원조이기도 하고요. 예. 구글의 광고를 혹시 애드센스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알죠. 애드센스요. 네, 애드센스는 광고를 내가 집행하는 입장이고요. 예. 네. 그 실제 구글의 광고 이름은 애드워즈예요. 아, 에드워즈 예,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구글 광고에다가 내 지면을 저희 광고에다가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내 지면을 내주고 네. 그 지면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만큼 나도 수익을 얻겠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애드센스라는 프로그램이고 예. 수익 배분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돼요. 예. 실제로 이제 내가 구글이 확보하고 있는 광고 지면에다가 내 광고를 내고 싶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애드센스, 워즈. 헷갈리죠? 스타워즈가 아니라 에드워즈. 그래서 헷갈린다고 구글이 7월인가 8월부터 아예 그 애드워즈란 말을 없애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그럼 구글 광고. 아, 좋네요. 구글 애드 그렇게. 예, 하기로 저 같은 했어요. 사람한테는 딱이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는 애드워즈라는 말을 듣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네. 애드워즈가 구글이 광고 그 탁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게 벌써 2000년이에요. 2000년? 네. 그러면 18년이 그렇죠. 흘러. 우와.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네. 18년?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는 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불과 나온 게 예.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페이스북 광고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지금 모양의 예. 타겟 광고 시스템으로서의 그 페이스북 광고가 4년? 본격적으로 출시된 건 2013년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14년 봄부터 좀 글로벌하게 확장시키기 시작했거든요. 4년 정도. 그러니까 15, 16, 17, 18 그래봐야 4년. 그러니까 예. 자 이제 4년 먹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이제 걸음마를 할까 말까한 예를 들면 이제 예. 그 정도의 광고와 그다음에 20년 된. 그쵸 아, 그 18년 페이스북의 광고가 있기까지 예. 전신의 그 원조 역할을 했던 이제 구글 광고는 예. 비교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거의 엄마하고 아들뻘 그렇죠.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페이스북 광고를 공부를 해보시면 그 3단계 구조부터 시작해서 타겟 광고 시스템 혹은 뭐 다이내믹 광고 사실은 거의 90% 이상 짝퉁입니다. 아, 네. 짝퉁이에요? 네. 아, 구글을 그냥 구글을. 베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잘 실제로 베꼈네요. 그렇죠. 페이스북 광고를 개발한 개발팀 자체가 구글에서. 구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구글 애드워즈로 크게 성공을 시켰던 그 핵심 멤버들을 페이스북이 이렇게 딱 그렇죠. 스카우트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한 그런 버전이라서 그게 능력이죠, 베끼는 게.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시면 네.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감사합니다. 그 4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지금 구글이 갖고 있는 광고 시장의 한 4분의 1 내지 3분의 1까지 좀 추격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격하고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구글을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이. 불과 4년 만에.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경쟁은 계속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갖고 있는 그 원조로서의 그 무게, 네. 또 그거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페이스북 베끼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거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구글 광고는 페이스북 광고랑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네이버랑 오히려 유사하죠. 왜냐하면 구글은 무슨 서비스예요? 페이스북은 SNS였잖아요. 네. 구글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성격이 뭐예요? 검색. 아, 네.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하는데 검색이죠, 그렇죠. 당연히. 네. 뭐 어려운 거 물어보는 줄 알고 또 긴장했네요. 아니,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새는 헷갈리기도 하는데 구글은 기본적으로 예, 검색 검색이죠. 서비스입니다. 예. 검색 서비스라는 거는 내가 뭔가 정보를 찾고 싶을 때 예. 키워드를 예. 해당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키워드하고 연관돼서
내가 검색자가 보고 싶은 어떤 정보, 소식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뿌려주고 예.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빨리 찾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제 그렇죠. 구글 광고 검색 시스템의 핵심이죠. 네, 네이버도 그렇고 뭐. 근데 그러면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 검색하고 예. 네이버 검색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또. 둘 다 검색기잖아요. 예. 근데 보시면 구글 그 검색 첫 화면 가보시면 뭐만 있어요? 하나만 검색창만 있죠. 검색창 하나만 달랑 있죠. 예. 네이버 초기 화면을 가면 여러 개가 그렇죠. 보이죠. 예. 위에 그 검색 그 바가 좀 크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나머지는 뭐 무슨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그렇죠. 신문 지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큰 차이죠. 예, 무슨 뭐 오늘의 주요 뭐 나오고 뭐 실시간 검색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검색부터 그러니까 광고부터 시작해요. 예. 처음부터 첫 광고. 화면부터. 그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검색을 표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정말 검색하라고 검색하라고. 검색창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예.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반면 네이버는 검색을 빙자해서 광고를 하자. 실제로는 광고를 네. 최대한 노출하는 쪽으로 그렇죠. 이 포맷이 갖춰져 있고 큰 차이죠.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자 그러면 구글이 검색기인데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 도대체 어떻게 광고를 하죠? 그거요? 네, 구글 광고를 도대체 어디서 보신 적 있어요? 네이버 그냥 광고는 뜨잖아요. 네이버 첫 화면에 뭐 배너도 붙어 있고 뭐 길다란 배너도 있고 예. 뭐 하니까 금방 눈에 네이버 광고 그럼 이해가 빡 오잖아요. 구글 광고는 어디에 있어요? 뭐 클릭하면 따라다니지 않아요? 뭔가 구글 광고는요. 예. 구글 화면에 가서는 절대 못 찾아요. 예. 물론 검색 광고는 나오죠. 예. 뭐냐면 무슨 키워드를 뒤졌을 때 쭉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리스트의 최상단에 보면 광고라고 이렇게 마크가 붙어가지고 예. 뭐 세 줄, 또 맨 하단에 가면 또 한두 줄 이런 식으로 예. 보통 어떤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에 맨 상단하고 맨 하단에 적으면 한 3개에서 많으면 한 5개 요 정도의 그 광고라는 딱지가 붙은 그런 그 검색 결과가 나오죠. 네. 그게 그 구글의 검색 광고고요. 실제로 배너 광고가 보통 보신 적 있어요? 구글의 배너 광고. 네. 구글 창에서 못 보셨을 거예요. 예. 왜요? 검색하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면 다 어디 사이트예요? 다른 다 데. 남의 사이트예요. 예. 뭐 뉴스 지면이 됐든 그렇죠. 무슨 뭐 블로그가 됐든 아니면 어떤 검색 결과가 됐든 다 남의 지면이거든요. 네. 근데 그 남의 지면에 가는데 뭐가 따라다녀요? 구글 광고가 따라다녀요. 예. 특히 따라다녀요. 배너 광고들. 네. 대부분 보면 이제 이 남이 운영하고 있는 뭐 뉴스면 뉴스, 네. 뭐 블로그면 블로그 사이트 가보시면 맨 상단에 넓은 거, 네. 혹은 좌우에 길쭉한 거. 중간에. 그 다음에 기사를 읽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정사각형짜리가 네. 2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 나오는 거 있죠. 귀찮게 따라다녀. 그리고 보면 그 각각의 그 사이즈마다 맨 귀퉁이에 I자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예, I자. 거기다 마우스를 싹 올려보시면 예. 그게 구글 광고라고 살짝 떠요. 예. 그게 다 구글 광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글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검색 지면에다가 직접 광고를 싣진 않아요. 물론 그 검색 결과 화면에 검색 광고는 뭐 논외로 하고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배너 광고들은 다 구글이랑 그 검색 지면에 대한 제휴가 되어 있는 네. 다른 그 매체들 혹은 다른 그 영역들에서 그 아예 계약을 하고 네. 한겨레 신문에 요 위에 상단 배너하고 좌측 뭐 아니면 왼쪽에 이쪽 부분은 우리가 갖다 쓸게 라고 서로 계약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글이 그 수주하는 광고를 구글 검색 결과가 뿌려질 수 있는 수많은 매체에다가 네. 대신 집어넣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구글 광고를 제3의 지면에 노출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일러서 뭐라고 하냐면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고 해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구글로 그 서로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의 네트워크 이런 네. 뜻이죠. 줄여서 GDN이라고 부릅니다. GDN.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그래서 GDN이구나. 그래서 구글의 광고가 실제로 보여지는 거는 검색 광고는 구글의 그 키워드 검색 결과 화면에 한 페이지당 5개 정도씩 보이는 거 있고 네. 나머지 구글 광고는 모두가 거의 GDN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이트에서 보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직 검색 광고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검색
쭉 검색하다 보면 나오죠. 검색이 아니죠. 쭉 그냥 보다 친구들의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내 뉴스피드를 보다 보면 예, 중간중간에 광고가 광고라고도 얘네는 안 합니다. 살짝 영어로 스폰서드라고 예, 해가지고 스폰서. 살짝 보여줍니다. 마치 친구가 추천해준 것인 것 마냥 약간 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광고거든요. 이게 결국은 검색한 형태가 아니라 그냥 그 뉴스피드를 보다가 눈에 띄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아직까지는 다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점에서 이제 페이스북은 아직 검색 광고가 없다. 이런 게 이제 구글과의 어떤 차이점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구글의 광고가 기본적으로 자체 지면에서 노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면과의 제휴 속에서 다른 영역에서 노출된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내가 한겨레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구글 광고가 나타났어. 그러면 그런 궁금증이 안 드세요? 내가 한겨레 신문의 이 기사를 보고 있는데 왜 구글 광고를 여기서 띄우지? 아니면 혹은 도대체 구글이 이렇게 지면을 서로 예약을 해놨으면 내가 도대체 무슨 기사를 읽고 있을 때 구글은 여기다 무슨 기사와 연관된 광고를 갖다 뿌릴까? 본인이 클릭한 거 쫓아다니는 걸로. 그거는 이제 내가 낚였을 때 얘기고요. 아, 그래요? 구글은 리얼 네임 서비스, 쉽게 실시간 실명제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막 검색하고 막 그런 것들이 구글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광고가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계속 그 예전에 픽셀 얘기를 했듯이 픽셀이 어디에서 저장된다고, 뭐 추적된 정보가 어디에서 저장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쿠키에 저장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쿠키라는 거는 사람의 로그가 아니라 그 기계의 로그라고 그랬죠. 제가 만약 이런 노트북을 하나 열었으면 그 노트북이라는 기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노트북 기계의 일부에다가 이 사람의 웹 브라우저 그 히스토리, 로그 정보를 기록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노트북을 지금 제가 쓰다가 이거 뭐 마음에 안 들고 낡아가지고 제가 이거 우리 미 소장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때부터 미 소장님 쓰기 시작해. 그럼 이게 같은 사람일까요? 틀리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구글 광고는 이런 맹점이 있어요. 기계를 베이스로 추적을 하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가 바뀌어버린다든가 하나의 기계를 여럿이 나눠 쓴다든가 공용으로 쓴다든가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한 행동인지 딴 사람이 한 행동인지를 맞춰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그걸 다시 매칭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반면 페이스북은 늘 강조를 했듯이 로그인 서비스잖아요. 로그인. 그래서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든 노트북을 쓰든 태블릿을 쓰든 늘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분절이라고 그래요. 보통 데이터가 잘려서 분절 유실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실 현상이 매우 적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고 내 구글 광고가 내가 다른 어떤 서비스를 보고 있는데 뜬다는 얘기는 그냥 띄워가지고는 이 광고의 효과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한겨레 신문을 봐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요새 뭐 경제 위기가 뭐 어떻게 심화됩니다라는 기사에다가 보면 경제와 관련된 어떤 이 광고가 나와야지 그나마 눈이 좀 더 가고 내가 읽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전맥되니까 조금이라도 좀 광고 눈에 띌 텐데 한창 지금 신중한 뭐 심각한 그런 걸 보고 있는데 뭐 전혀 쓸데없을 것 같은 뭐 비만 뱃살 광고 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광고가 나와봐요. 눈길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왜? 지금 현재 나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뜨는 광고가 이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그 광고가 옆에서 막 흐르고 다녀도요 눈이 안 갑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안 갑니다. 이런 걸 보고 그 광고 브라인드 효과라고 그래요. 맹인. 광고 브라인드. 분명히 배너 브라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광고가 분명히 화면에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광고 봤습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본 적 없는데 이래요. 광고가 있었는지 분명히 자기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광고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인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배너 광고들이 우리가 보는 이 웹브라우저에서 시시각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안 띄죠.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눈에 안 띄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검색 광고는 내가 뭔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검색, 서칭을 하다가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클릭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근데 이런 배너 광고들, 디스플레이 광고들은요,
그 잘한다는 구글조차도 2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글로벌 클릭률이 평균 0.5%를 못 넘어갑니다. 0.5%? 0.35에서 잘 나오면 0.4, 5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100명이 보면 반명. 반명. 한 명도 아니고 반명 정도가 클릭을 할까 말까 하다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페이스북은 같은 디스플레이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배너가 아니라 소식을 갖고 나오잖아요. 예. 스폰서들하고 붙어 있긴 하지만 마치 이게 뭐 누구누구가 좋아요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어 나오기 네. 때문에 이게 친구가 나한테 추천을 해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쵸. 광고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나온 지 4년 만에 거의 클릭률이 거의 2% 가까이 됩니다. 100명이 보면 2명이 클릭한다는 거죠. 구글에 구글 비해서 디스플레이 광고에 비해서 거의 네 4배 내지 5배가 높은 거죠. 금액은요? 금액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올라가죠. 그렇죠. 페이스북도 2014년도 처음 나올 때는 네. 이 광고 노출했을 때 클릭률이 0.2%밖에 안 됐어요. 아하, 더, 구글 예.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아, 근데 그게 불과 4년, 5년 만에 10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네. 2%가 나온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비는 10배가 올라가죠. 네. 옛날에 1000명당 보이는 비용이 보통 1불. 그러면 뭐 당 1,100원, 1,200원 뭐 이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10,000원. 1000명. 갑니다. 예, 10,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든 광고는요 클릭률에 의존해 있고요. 네. 효율이 나는 만큼 비싸지게 그렇죠.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그냥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구글의 디스플레이 광고와 페이스북 광고를 비교했을 때 네. 클릭률이 거의 4배 내지 5배 차이가 나고 아. 예, 그에 따른 비용. 비용도 그 정도 이상 네, 그렇겠죠. 난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 광고를 공부를 하시거나 페이스북 광고랑 비교해서 생각하실 때는 네. 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이 제3자의 지면에서 나타난다. 네. 또 클릭률이 페이스북 광고만큼 높을 수는 없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네.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요, 구글이야말로 온라인 광고의 원조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어요. 네. 구체적으로 구글 광고와 페이스북 광고는 어떻게 다른지.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 그러면 거의 습관적으로 무슨 광고라고 그래요? 타겟 광고, 타겟 광고. 맞춤 광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맞춤이란 말은 네. 커스텀이란 뜻인데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 추려냈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을 추려낼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이 로그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항상 개인, 내가 지금 누구예요라고 접속자의 현재 로그인 한 사람의 일종의 신원을 밝히고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설령 이 사람이 디바이스, 기계를 바꿔 타더라도 이 사람이 몇 시 몇 분까지는 스마트폰 하더니 몇 시 몇 분부터는 노트북으로 갈아탔네? 이거조차도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쫓아다닐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타겟팅이 정확하다는 거죠. 네. 그만큼. 그러니까 구글로 만약 우리가 광고를 추적을 했으면요. 스마트폰에서 노트북으로 갈아타는 순간 끊겨버려요. 구글은요. 왜? 이 기계가 틀려버리니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겠죠. 같은 사람이라고 뭐 단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네.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 대한 행동 패턴이 올곧게 전체상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구글 광고와 페이스북 디스플레이 광고 대비 4배나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끝까지 추적이 안 되고 중간에 끊어져 버리니까 정확하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의 특성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힘든 거예요. 구글의 맨 예. 처음에. 예. 바로 요점에서 타겟팅의 수준이 달라요. 그 실질적으로 이 클릭률의 차이는 이 타겟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다르다. 아. 타겟을 추적해내는 방식이 네. 개인 로그인 베이스로 움직이느냐 네. 아니면 반대로 기계 베이스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타겟팅의 정확도가 달라진다. 네. 그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어쨌든 페이스북은 아직은 검색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구글의 검색 광고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뭐랄까 타겟팅을 나름대로 구글도 하는데 크게 나눠보면 사람을 타겟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체를 타겟팅하는 게 네.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 어떤 키워드를 기초로 뭐 광고를 하고 싶어.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운동화, 스포츠 운동화를 파는 아디다스 직원이야. 네. 그래서 아디다스 무슨 운동화 광고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광고를 어디에다가 내야지 사람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겠어요? 거기에 관심 있는 그렇죠. 사람. 예. 만약 여기 뉴스 지면 같으면 스포츠 섹션, 예. 그렇죠? 아니면 무슨 골프
골프하고 관계되는 어떤 그런 네, 연관인가? 그렇죠. 아니면 무슨 뭐 축구에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상품하고 그 상품에 대한 기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것 같은 매체의 어떤 특정한 섹션 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 뭐 스포츠 용품 중에서 스포츠 운동화를 만약 광고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 구글이 그 운동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운동화가 먹힐 것 같은 어떤 그 지면들을 다 모아내요. 예. 그리고 또 운동화라는 말하고 또 연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어들, 키워드도 있었잖아요. 네. 이게 뭐 스포츠, 뭐 운동장, 네. 뭐 응원, 뭐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화하고 연관돼서 사람들이 많이 또 찾게 되는 검색어들도 묶어내. 예.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홍보하고 싶은 그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그 키워드를 찾는 사람들 위주로 뿌려주고 혹은 또 그 키워드를 많이 다룰 것 같은 매체들 예. 혹은 그 섹션들을 찾아가지고 이 광고를 거기다 뿌려주는 형태로 움직여요. 그래서 구글 광고 그 애드워즈가 고도화되면 실제로도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내가 만약 한겨레 신문에 스포츠 섹션에 들어갔어.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구글하고 제휴된 지면이 양쪽에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 어떤 광고가 뜰지는요, 그 사람이 그 지면을 딱 여는 순간 결정돼요. 아, 그래요? 예. 그 전까지는 그냥 지면에 있는 빈 지면이지 여기 어떤 광고가 들어오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게 그렇죠. 열리네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아니죠. 그 기계가. 그 기계가. 예. 그 노트북이 여태까지 한겨레 신문에 들어왔을 때는 무슨 키워드를 주로 뒤졌었고 몇 번째 방문이었고 그렇겠네요. 이 네. 지금 이 사람이 열고 있는 이 섹션은 스포츠랑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따라서 여기다 아디다스 운동화 광고를 낼 건지 30대 여성 비만 그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낼 건지를 그 순간에 결정해요. 아,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네요. 그러니까 구글이 개인 로그인 베이스 추적을 못하는 대신에 기계. 어떻게 해요? 기계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행동 그 로그 정보를 예. 그대로 광고에다가 결합해서 쓰는 거죠. 아. 이 기술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네. 요새 구글 검색 광고의 그 효율이 높아졌어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 페이스북의 이 컨텐츠 광고의 그 전환율이 한 잘 나오면 먼저 누가 집행하느냐에 다르긴 한데 한 7, 8% 정도 나온다면 네. 구글의 지금 이 검색 광고에 따른 이 뭐죠? 전환율이 거의 한 10%대까지 나와요. 그렇게 우와. 있을 수 없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느끼는 게 요새 아마 구글이 인공지능 그 우리 딥마인드 예. 인공지능 기술이 광고 쪽에 접목이 되면서 한국 광고 시장에서도 거의 최적화가 끝난 게 아닌가 그런 그 정도. 안 하면 안 되겠네요. 뭐 안 하시는 건 자유인데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 효과 기회를 아니 지금 말씀 잃는 건좀 들어보면 그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구글이 그런 추적 형식의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했어요. 예. 왜 안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글 그 검색 안 자체를 하죠. 너무 안 써. 안 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클릭하고 들어오는 비율이 네이버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적어요. 근데 지금은 네. 조금씩 구글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예.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검색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이상 예, 여기에 구글. 깔려 있는 디폴트 검색기가 구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굳이 내가 네이버 앱을 열어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많이 있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구글 광고에서 직접 검색을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타겟팅 효과가 있는 좋네요.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예, 예전에는 뭐 네이버가 압도적이었는데 점차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가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구글 쪽으로 뭐 유튜브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굳이 뭐 구글을 쓰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 그냥 폰을 바꾸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가다 타다 보니까 음, 그냥 자연스럽게 구글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뭐 네이버 긴장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핵심적으로 음. 페이스북 광고랑 구글 광고랑 뭐가 다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그인 베이스로 사람을 추적하느냐, 기계로 기계 베이스 하느냐. 추적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밌네. 타겟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기술력, 키워드를 찾아내고 연관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 연관 키워드가 그 전맥되는 매체를 찾아내는 능력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리고 효율도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예.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제가 구글 저기 키워드 네. 정확하던데요. 지금 뭐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냐면 예. 만약 우리가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그 쇼핑몰을 처음에 이제 광고를 하겠다라고 구글에 가서 애드워즈에 가가지고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당신의 그 쇼핑몰 도메인이 어떻게 돼요? 라고 도메인을 넣으라고 나와요. 도메인을 딱 넣고 잠깐 기다리면요. 키워드를 세팅하는 단계에 이게 쫙 뒤져요, 먼저. 네. 내가 키워드를 안 넣어도 우리 쇼핑몰에 상품들이 뭐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지 쫙 그냥 읽은 다음에 네. 여기는 뭐 운동화 파는 데네 그러면 운동화 딱 시작해가지고 운동화와 연관되는 키워드 한 20개 정도를 네. 쫙 먼저 뽑아줘요, 제가 그렇죠. 알아서. 그래서 여기서 쓰고 싶은 키워드는 남겨놓으시고 관계 없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는 지우세요. 네.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렇게 그 관계된 키워드를 쭉 뿌려놓은 다음에 그거에 요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를 가지고 싶으면 또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 개별 키워드하고 그렇죠. 연관 키워드를 또 끌고 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롭게 예. 쉽게 광고를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지금 진화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유튜브 이렇게 마케팅을 갖다 연구하면서 구글 그 키워드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인기 있는 어떤 그런 키워드에 따라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은 그렇게 로그인 베이스로 추적해가지고 여기 페이지에 온 사람 아니면 뭐에 관심 있는 어떤 행동을 한 사람 해가지고 다 묶어놓는 걸 우리가 맞춤 타겟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구글도 똑같이 그런 맞춤 타겟을 만들어줘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잠재 고객 목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재 예. 고객 예, 말이 잠재 고객이고요. 실제로 그냥 오디언스예요. 다. 오디언스. 페이스북도 말이 타겟 네. 맞춤 광고고요. 실제로 커스텀 오디언스라고 돼 있어요. 네. 원어를 가보시면. 근데 어쨌든 구글이 오디언스를 그 묶어주는데 얘는 그 오디언스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오디언스를 이렇게 묶어낼 때 이렇게 가보면 키워드 베이스로 추적을 한과 동시에 네. 어떤 그 행동 베이스로 또 역시 추적을 해요. 비록 네. 사람을 추적하진 않더라도 그 기계에 접속했던 사람이 만약 우리가 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전자상거래 사이트야. 그러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애드 투 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오더 폼, 주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제 완료 페이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나가는 그 구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네. 어떤 쇼핑몰들도. 그러면 구글이 내가 일부러 타겟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네. 지가 스스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네 사이트에 오더니 이러이러한 경로를 거쳐가지고 결국 여기 가가지고 퍼체스, 구매를 여기서 일으키네요 라고 하면요. 이렇게 구매를 일으키는 사람들 행동을 계속 쌓아 올려요. 네. 자동으로.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이 모이면 얘가 이 고객 목록을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걸 스마트 고객, 잠재 고객 목록이라고 해요. 스마트 네. 고객, 잠재 고객.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당신 사이트에서 가장 전환 구매 행동까지 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라고 아이가 묶어준다니까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광고하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공지능화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광고도 현재 이 대단하네요. 구글의 이 기술 발전 추세를 본다면 네. 좀 섣부른 진단일지 모르지만 아마 한 2, 3년 안에 타겟팅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희가 저희가 알아서 찾아드릴게요. 인공지능. 돈만 얼마 이상 쏘시고요. 모수가 몇 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만 주세요. 할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예. 그러면 이제 마케터들 입장에서야 이제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잘 굴려서 효과가 좋을 때 우리 그 예쁜들한테 맞죠? 칭찬도 받고 뭐 샐러리도 올라가고 그럴지 모르는데 야, 그 타겟팅 그 구글이 알아서 한다며. 돈만 내면 돼. 돈만 내면 된다며 이래버리면 일꾼들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타겟팅의 문제가 아니라 예. 소재. 소재. 어떤 광고를 누구한테 그렇죠. 어떤 테마와 어떤 소재로 어떤 기획으로 할 때 더 전환율이 올라가는지 아마 그거를 더 그게 원래 마케팅인데.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네. 불과 1, 2년 안에 올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요, 구글은 구글대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대로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광고 두 가지 다 해야 될까? 돈만 있으면. 만약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네이버, 페이스북에 광고 예산 쓰기만 하면 뭐 벅차잖아요, 현실적으로요. 제가 그저께 얼마 다른 데 가서도 그 쇼핑몰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모이는 강의 교육에서 네. 한번 한번 좀 여쭤봤었거든요. 한 달에 네이버 광고에 한 50만 원 이상에도 쓰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때 한 30명 정도 모였었는데 네. 한 3분의 1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광고를? 쇼핑을 운영하는 분들인데도. 광고를 안 한다는 네, 거는 네. 그리고 뭐 또 어떻게 해요? 더 있죠. 그러면 마케팅은? 그럼 페이스북 광고에는 한 50만 원 이상이라도 쓰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역시 거기도 한 3분의 1밖에 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아니 고객이 광고를 안 하고 어떻게 찾아올까요? 자, 리스트가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아마 예전 시간에도 한번 초창기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광고, 특히 그 온라인 광고는 페이스북 광고를 하든 네이버 광고를 하든 혹은 구글 광고를 하든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해도 되는. 네. 그리고 몰빵 그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는 네. 원맨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그 성적 좋은 광고가 처음부터 우리 골대부터 남의 골대까지 드리블 해가지고 네. 가서 혼자 넣을 수 있는 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수 쪽에서 그 괜찮은 공을 붙잡아가지고 인터셉트해서 미드필더 쪽으로 넘겨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또 그 미드필더 잡아가지고 최종 전방 공격수한테 어시스트 해주는 어시스트. 이 틈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보통 광고의 어떤 채널별 성격에 따라서 네. 조금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기에 꼴이 될 것 같은 아까 될성 부른 나무를 잡아야지 우리가 지금 물고기를 쉽게 얘기하면 참치 다랑어를 잡아야 되는데 계속 멸치대만 몰고 와봐요. 그 잡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가려내가지고 이걸 잡아주는 광고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건 페이스북이 앞다리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묶은 광고 예비 수요 잠재 고객을 좀 더 우리 쪽에 그 훈련을 시키려면 이 훈련을 시키는 거는 한 번 들어왔던 사람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네, 다시 보여주는 어떤 훈련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걸 리타겟팅 네. 광고라고 하는데 이 리타겟팅 광고 하는 거 이거 구글도 만만치 않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에서 특히 리타겟팅 광고나 리마케팅 광고에서는 페이스북의 리마케팅 플러스 구글의 GDN 리마케팅 광고 같은 게 예.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이게 네이버나 이런 혹은 뭐 구글의 검색 광고 쪽으로 토스를 해주면 네. 검색 광고는 기본적으로 이런 평소에 수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물건을 사고 싶을 때 하는 행동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성과가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검색 광고 단에는 그 네이버나 구글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섞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파는데 어떤 채널에서 실제 마지막 전환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네이버가 거의 한 70%를 장악을 하고 구글 광고, 검색 광고가 한 뭐 20%를 장악하고 나머지 10%는 페이스북에서 난다. 네. 그러면 적어도 이 검색단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환에 해당하는 광고비는 그 정도 비율로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참치다랑어를 잡아야 되는데 멸치대를 잡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멸치대인지 참치다랑어인지를 구분해내는 그런 초기에 유입을 시키는 광고로는 차라리 페이스북 광고가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유입을 일으키는 광고에 써야 될 예산과 전환을 일으킬 때 써야 될 예산을 어느 채널이 더 많이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정도로 최대한 배율 비용을 하시는 게 좋다. 너무 광고비가 싸면 없으면 뭐 그중에 한두 개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적어도 일정 정도의 광고비를 예산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짜겠다고 하시면 우선 선행해야 될 거는 우리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유입과 전환이 어느 채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부터 먼저 분석해라. 그거에 맞춰서 해당하는 포션만큼 예산도 배분을 하시라. 어느 하나에만 몰빵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골잡이도 없는데 계속 똥볼만 상대방 진영에다 쳐주면 이 골대를 우리만 쓰면 괜찮은데 경쟁 광고주들도 똑같은 골대에다 공을 넣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네이버 효율 안 난다고 네이버 광고 몽땅 빼서 페이스북에 돌린다든가 또 페이스북 광고 효과 안 난다고 또 모조리 또 네이버한테만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 포트폴리오 배치는 피하시라. 말씀 들어보니까 뭐 분석 없이 광고하는 거는 쓰레기통에 돈을 갖다가 버리는 거나 동일하다 이 말씀이겠네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광고 예산만 허용된다면 효과가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곳에 광고를 집행하라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광고 예산이 늘 제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광고비를 어느 정도의 금액이나 비율로 집행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반 소상공인분들이 광고 예산으로 월 100만 원을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네이버 저번에 통계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월 100만 원 이상의 그 광고비를 쓰는 그 비율이 전체 30%밖에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광고를 해봤자 효과를 못 본다는 어떤 그런 분석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들였을 때
그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죠. 그쵸, 없으니까 경험도 없고 낫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예. 예, 했다 하더라도 얼핏 그냥 뭐죠 잘 예, 맞죠. 자기 공부가 없는 상태에서 예. 하라는 대로 그냥 대충 따라 해보기 때문에 실제 성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광고를 갖다가 만약에 했을 때 효과가 나오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광고는 내가 뿌린 돈 대비 쉽게 얘기하면 만약 내가 그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실제 손익계리점으로 마진율로 해뒀더니 광고비가 만약 세이브가 됐어. 예. 그럼 해야죠. 밑까지 안 왔어. 그럼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왜? 해야죠. 수익은 설령 안 남았더라도 광고비는 내가 공짜로 광고 홍보는 공짜로 한 셈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왜 안 해요? 그럼 해야죠. 당연히. 대기업들이 그 그렇죠. 원리를 알기 때문에 계속 광고하고 소상공인들은 모르니까 예. 안 하는 거죠. 설령 수익이 0원이었다 하더라도요. 만약 그게 광고비를 세이브한 뒤에 0원이면 광고를 하는 게 무조건 당연히 남는 장사입니다. 해야죠. 네. 많은 불황일 때 사람들이 광고비를 줄이는데 그렇죠.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행을 하려면 광고 대행을 만약 그 대행사한테 전문 대행사한테 맡기시려면 뭐 대행사 어떤 급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많이 제가 주변에 천차만별이죠. 보면 최소한 월 300만 원 정도의 광고비도 집행을 못 하겠다. 그 정도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광고, 안 봐주죠. 광고 대행사가 웃습니다. 안 해주죠. 노골적으로 비웃으면 안 되니까 비웃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돈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네. 저걸 받아 말아야지 고민하는 그 기본 가이드 선이 월 300 정도라고 보시면 받아도 돼요. 예. 설령 그걸 해주죠.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뒤로 백마진을 받아봐야 10%. 예. 예. 그리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그나마 백마진도 없어요. 그러면 광고 집행 금액의 최소 보통 한 15%에서 20%를 업해서 15에서 20%. 운영비로 받거든요. 네. 특히 300만 원어치 광고비를 집행한다 하더라도 광고 대행사가 받을 수 있는 피가 50에서 60만 원밖에 안 돼요. 350. 예, 300을 만약 광고비로 집행한다고 광고비고 해도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광고. 여기서 50만 원 받는 조건으로 그 사람의 광고를 한 달 동안 내가 봐준다. 광고회사는 전화도 안 합니다. 안 해주죠. 왜? 예.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는 셋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최적화시키는데 걸리는 어떤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많죠. 무지 많아요.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 되거든요. 이 광고 세트에다가 몇 개 광고 걸어보고 이 세트에다 몇 개 광고 뿌려보고 쭉 뿌려본 다음에 성과 다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성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거에다가 몰빵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러니까 이 작업을 광고 회사의 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네, 가네요. 이 작업을 최소한 2달 내지 한 석 달 정도 해야지 최적화가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 작업을 월 누가 50만 원 해주겠어요? 먹고 하라고 그러면 잘라도 안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광고비 예산을 월 300도 못 쓴다. 자기가 100만 원도 못 쓰는 분들이 70%인데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저도 좀 미안해요. 근데 자기가 공부하는 수밖에 그런 없고. 경우라면은 미안하지만 자기가 공부해야 됩니다. 방법이 이거를 없네요. 이거를 대행사를 써가지고 내 정성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낸다는 거는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저도 뭐 대행사 좀 알고 있는데 물론 안 그런 데도 많지만 돈 받고 그냥 기계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세팅해서 넣어주는 것까지 뭐 어려울 거 없죠. 예. 하라는 대로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그걸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가 나오냐? 그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예. 가급적 예산이 허락한 한 다다익선 많은 채널의 특성별로 그다음에 우리 사이트에 기여하는 거 별로 그 포션만큼 예. 배분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으나 아니라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공부를 해서 좀 집행을 하시라. 예. 광고를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온라인 이 쇼핑몰 되는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늘 구글 광고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봤는데요. 벌써 9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벌써 우리 됐나요? 예, 다음 우리 시간 10번 하기로 했잖아요. 예. 다음 시간 그래서 다음 마지막이네요. 시간은 디마스터리 끝 시간을 맞이하네요. 아쉽네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디지털 광고 마케팅 전체의 미래를 짚어보면서 이번 시리즈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발신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